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네, 세계 증시는 다시 한번 지난 7월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달리 2년 반 동안 전 세계를 괴롭혔었던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이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비관적인 스탠스로 일관했었던 특히 WHO에서 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유행에 대한 끝이 보인다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비관론자들까지도 지금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는 종식이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좀 분분한 면들은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에서 언급들이 나오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또 노이즈가 됐죠, 이게. 백악관에서는 실제로 아직까지 완벽히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반박을 한 만큼, 물론 아직 미국 내에서 주마다 조금씩은 움직임이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크 해제는 이제 완벽하게 좀 이루어진 상태고, 팬데믹 종료 선언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올 겨울 계절이 바뀌는 그 철까지도 다시 한번 대유행이 없다면 아마도 미국에서도 사실상 코로나19는 끝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마저도 지금 실외 마스크 그리고 입국 검사에 있어서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검사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라는 소식들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외 마스크는 사실상 지금도 뭐 거의 해제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야외에선 많이들 안 쓰고 다니시죠.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제는 좀 많이 꺾인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확진자 수 역시도 오늘 9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한참 환절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지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3차 파동이죠, 사실상. 코로나 3차 파동이었던 이번 여름 역시도 어, 사실상 최대치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확진자 수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그러한 수치를 다시 넘어서는 흐름들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 확진된 인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난 과거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었던 이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감염이 됐을 정도로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파동은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파동 역시도 점진적으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종식이 가까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내에서도 관련주의 흐름들이 하나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 업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약간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LG생활건강의 오늘 시세, 장중에 5%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 보니까 다시 상승폭을 좀 내주면서 분위기가 다시 좀 좋지 않았고요. 물론 그럼에도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주들 역시도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들. 백화점 업종 중에서 가장 토픽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세계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고요. 아무래도 면세점의 재개 기대감이 확실히 좀 불어오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원달러 환율이 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일본 여행객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국가에 있어서 여행객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포인트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의 포커싱이 맞춰져서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이번 파동에서 리오프닝 쪽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업종들은 바로 카지노 업종이죠. 대표적으로 GKR 같은 업종,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 두 종목의 반등세는 확실히 심상치 않음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적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적자 지속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 모두 기저효과라고 하죠. 2020년, 2021년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고 적자 폭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기업 존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시기가 근 2년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들어서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 4분기부터는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종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특히 항공주들, 여행주들,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관련 기업들, 면세 업종들, 대부분의 종목군들 이미 실적은 많이 회복을 했고요. 2020년, 2021년도 코로나가 피크에 있을 때 실적들은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적에 있어서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 카지노 업종은 이제서야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점들. 그리고 더해져서 이제 3분기, 4분기가 아마 흑자 전환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카지노 업종의 시세가 서서히 분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한 모멘텀 때문에 이번 7월부터 급락장 때 시장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의 시세가 거의 뭐 수직 상승했죠. V자 반등이죠. 이 정도면. 이러한 시세가 만들어졌느냐, 단순히 리오프닝 때문이냐 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월과 8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카지노 업종은 신경 쓰지 않고 갈 길 갔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 업종을 이렇게 끌어올린 원동력, 또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경기 침체에 있죠.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실제로 카지노 업황은 화랑이 됩니다. 화랑이 만들어지고 항상 과거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던 때는 금융위기 이후, 이전과 이후, 그리고 2015-16년도 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초입 국면에 들어섰을 때도 상당히 호실적을 거뒀었던 시기였는데 그때마다 시세가 들썩들썩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서 카지노 업종은 당연히 기관 쪽에서는 러브콜이 계속해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지수 측면에 있어서 이끌어줄 종목들은 GKEL과 파라다이스일 수밖에 없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좀 무거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단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그닥 유리한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차원에 있어서 봤을 때는 GKE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러면 오늘 5% 공략주는 GKEL, 파라다이스 둘 다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서부 T&D라는 종목입니다. 서부 T&D 좀 생소하시죠? 사실상 평균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호텔에서도 카지노 관련주로 이제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GKL, 그러니까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작년이죠. 작년에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운영했었던 세븐럭 카지노가 지금 현재 용산에 위치한 서부 T&D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로 이전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서부 T&D의 수혜가 가장 유력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제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지노 제가 꾸준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세가 제대로 된 시세가 발휘되지 못한 서부 T&D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 물론 2022년도 초에 오미크론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하나둘 구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서부 T&D의 호텔 사업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스, 그러니까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차별적인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점점 관광객 숫자라든지 내부 환경 역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객실 평당가 역시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국인과 외국인 수요가 동시에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특히 서울 호텔 공급 물량이 줄어든 이 시점에서는 공급 과잉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서부 T&D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번 8월만 놓고 보더라도 투숙률이 60% 중반 수준은 넘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확실하게 진행이 돼서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이 된다면 평소처럼 과거 이제 코로나 전처럼 유입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유례적인 호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서부 T&D, 그리고 더해져서 카지노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들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서부 T&D를 오늘 5%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이제는 거의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최하단 선까지 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전략들을 좀 주문을 드리겠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